유닛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퍼티가 매스, 차지, 앵귤러 모멘텀, 디스턴스, 에너지, 커미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 양을 1로 놓는 게 어토믹입니다. 매스에 대해서는 전자의 질량을 1로 놓습니다. 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질량은 전자의 질량을 기본 단위로 한다, 즉 1로 놓습니다. 차지는 프로톤의 차지를 1로 놓습니다. 이거 전자의 전하량과 같은데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죠. 프로톤의 차지를 1로 놓는다. 앵귤러 모멘텀의 기본 단위가 h바입니다. 바이는 h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따라서 h바를 1로 놓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는 보어 레디어스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보어 레디어스 h로 0.520 정도 되죠. 이걸 1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하트리 단위로 씁니다. 따라서 1하트리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크게 27.2 일렉트론볼트 정도가 되는 걸 1로 놓습니다. 커미티비티, 항상 이제 전자 간의 반발, 인력, 4파 이출은 0분의 1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4파 이출은 0를 1로 놓습니다. 1로 놓고 모든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양은 다 1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보였는데 그게 에너지를 구했다 그러면 항상 하트 단위로 나온다. 거리를 구했다 그러면 보어 레디어스 단위로 나온다. 그다음에 매스를 했다 그러면 전자 질량의 단위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앵귤러 모멘텀의 주반 단위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편합니다. 따라서 우리 힐륨 전자 두 개인 시스템에다가 풀 해밀토니안을 적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거를 어토믹 유닛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m이 1이죠, h가 1이죠, m가 1이고 4파 입출은 1이죠, 2제곱도 1이죠. 같이 보게 되면 해밀토니안은 마이너스 2분의 1 델 1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델 2 스퀘어 마이너스 r1분의 2 마이너스 r2분의 2 플러스 r1분의 1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저 이제 힐륨 원자에 대한 얘기가 슬라이드 한 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결과는 우리 9장 뒤에 우리 교재 뒤에 부록으로 이제 어펜딕스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힐륨 원자의 퍼터베이전스 요리 또는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가지고 근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밀토니안은 여기처럼 표현되고, 자, 첫 번째 결과는 우리 테이블 9.2에 나와 있지만 퍼터베이전스를 제공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쓴 대로 13차까지 보정을 해줬습니다. 커렉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2는 마이너스 Z제곱, Z 이거 1차였죠. 이렇게 나가서 13차까지 다 하고 나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2.9037, 실험치가 마이너스 2.9033, 물론 하트를 다니죠. 거의 근사한 값을 갖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베리에이션 메소드 힐륨 원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당연히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를 가장 많이 넣어야 되겠죠. 얼마까지 넣었냐? 우리 테이블 9.2에 있지만 1078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별 필요 없지만 하게 되면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2.9037이 거의 이거랑 비슷한 값이 나오죠. 실험치와 아주 비슷해지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인풋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토믹 오비탈의 트라이얼 펑션을 어토믹 오비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나중에 접근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단순한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이얼 펑션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걸 어떤 베이스 펑션을 두고 이거를 선형 조합으로서 표현해주고 앞에 개수는 배를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익스포넌트에 들어가는 상수값은 그 요즘 제타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될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펑션의 펑션의 형태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하이드로젠 라이트 시스템, 원딜러 일렉트론 시스템에 대한 건에 우리가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로제닉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또는 하이드로젠 라이트라고 했을 때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수소 원자는 아닌데 수소 원자처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Z 원자핵 전하만 Z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원자 전단 하나인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힐륨 플러스, 리튬 2 플러스 이렇게 다 하이드로젠 라이트 시스템들이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런 오비탈을 사용해주자. 근데 이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마디가 양수값, 음수값 이렇게 가는 것들이 오시러진 되기 때문에 적분이 또 힘들어지기 컨버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 해가지고 슬레이터가 베이스 펑션으로서 이게 실제 하이드로제닉한 오비탈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함수를 사용하자 이제. 근데 이 함수가 실제 함수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R의 n-1승으로 그냥 정해져 버려요. n을 디펜던스가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마디가 있죠. 여기에 이제 소위 라게르 폴리노미얼이 어쩌이든 라게르 폴리노미얼이 들어가면서 0으로 가는 텀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려요. 즉 노드를 없애버린다. 노드를 마디를 없애버린 함수가 이 슬레이터 타입의 오피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동일하게 써줍니다.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YL란 스피릿 하모닉스는 그대로 해주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분재까지 이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도 적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 이거지.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도 이것도 없애자. 편의성을 위해서 대신에 가우시안 함수로 다 이게 귀결되게 됩니다. 가우시안 타입의 오비탈을 베이스 펑션으로 사용해서 그걸 선형 조합을 해서 내추럴 펑션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레이터의 오비탈이 굉장히 중요한 오비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아니더라 이런 것이. 그래서 뭐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를 해서 베이스 펑션을 가우시안 타입으로 바꾸고 이제 푸는 과정은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가고 원 일렉트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자. 하드리폭 테오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드리폭 테오리, 셀프 컨시스턴트 필드 하드리폭 테오리 줄여서 HF, SCF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자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다전자, 원자, 다전자, 분자 모든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핵심적인 거니까 이건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힐륨 원자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이렇게 표현된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그 원일을 근사를 하자 알겠지? 자, 원일을 근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번 전, 그러니까 우리 1번 전자의 관점에서 보자 알겠지? 2번 전자는 1번 전자와 인터랙션 하는 것만 리펄전 하는 것만 따져보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1번 전자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번 전자의 운동에너지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또 핵과의 인력 마이너스 R 분의 2 그 다음에 2번 전자와의 반반 그걸 V effective R1라고 쓰자. 그러니까 V effective R1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미 짐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다. 충전 여기 V effective R1이라는 것은 1번 전자와 2번 전자와의 반발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건 뭐냐면 1번 전자와 2번 전자의 거리분의 1에 2번 전자의 파동함수를 곱해가지고 전 2번 전자의 공간에서 적분을 해볼라. 이게 뭐예요? 2번 전자는 공간적인 분포를 다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함수 형태가 아니고 숫자로 만들어 볼까요? 숫자로. 네, 그 뜻이에요. 공간부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각 공간 위치마다 일종의 덴시티죠. 이게 푸사이 R2에 푸사이 R2 이거 제곱하면 그 R2 위치에서의 그 위치에 있을 확률 밀도니까 그 밀도하고 1번 전자와의 반발을 고려를 하자 이거지. 근데 이걸 적분을 시켜버려야지. 그 뜻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1번 전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차처럼 생각하고 2번 전자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다고 봐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 2번 전자 마찬가지인데 그게 간단하게 보자는 거지. 그래서 거리 관점에서 반발을 이렇게 하라.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할 수 있냐면 R2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야. 접근해버렸기 때문에 R1만 변수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값은 V 이펙트 R1이 되는 거지. R1에만 변수가 돼 있고 그게 원대력과 해밀턴이안 속에 요게 저 리펄전 그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요거. 즉 원디렉션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걸 하틸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H1 이펙티브, H1 이펙티브 이렇게 주어있다. 앞에 있죠. 이 부사함이 R1 이퀄 R1에 대한 결국 R2도 마찬가지죠. 이번 전자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번에는 2번 전자 입장에서 보면 1번 전자는 분포를 간다고 보고 리펄전을 보내주는 에버리지 효과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소문자 푸사이들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 디렉션 웨이브 펑션을 나타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재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고 내 강의 노트에서는 분명하게 그걸 구분해놨습니다. 소문자는 원 일렉트론 프로퍼티고 대문자는 매니 일렉트론 오버롤 토탈 웨이브 펑션을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제 앵귤러 모멘텀도 그렇게 나타나요. 원 일렉트론 앵귤러 모멘텀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매니 일렉트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대문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 메인이냐 싱글이냐 그걸 구분하는 게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 일렉트론 이름 속에는 전자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1번 전자 2번 전자 좌표의 함수로서 대문자 부사에는 소문자 부사의 R1 곱하기 소문자 부사의 R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두 개 구분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일렉트론 이제 하필 이퀘이션 풀려고 하면은 이걸 여기 부사를 곱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부사에 대한 표현식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해밀토니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이펙티브 속에 그 R2에 대한 부사의 값이 들어있다 이거지. 우리 저걸 모르잖아. 그쵸? 저걸 구하려고 저 식을 이동한 건데 모르잖아. 이걸 풀면은 부사가 나오는데 그 풀고자 하는 해밀토니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부사가 들어있는 거야.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바로 이거를 이제 푸사이를 먼저 개수를 하자. 추측을 해라. 추측. 이렇게 나올 거다.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가정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을 설정한다. 요 V 이펙티브에 대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하틀포 이퀘이션을 풀고 푸는 결과로서 부사의 값이 나오겠죠. 새로운 부사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새롭게 나온 부사의 값하고 원래 우리가 가정한 부사의 값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다 있을 테니까 새로 나온 부사의 값을 다시 이 V 이펙티브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V 이펙트 R을 다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해밀턴 다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부사가 나오겠죠. 그것도 첫 번째 뉴와 다를 가능성이 많겠죠. 그다음 다시 이걸 집어넣어서 그 이펙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해밀토니안을 설정하고 다시 이 원 일렉트론 출력 방식을 풀고 다시 부사가 나왔는데 그 부사의 값이 그 전 부사의 값하고 별 차이 없다. 어떤 그 차이의 스레시홀드를 정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온다, 컨버지했다 치면 그래서 그 부사의 값을 보고하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푸는 과정을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SCF, 셀프 컨시스턴트 필드 메소드를 가지고 푼다 했을 때 SCF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시작은 추측을 해서 가정해서 집어넣고 해밀토니안을 완성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풀고 새로 나온 부사를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해밀토니안을 설정하고 다시 풀고 또 나오고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두 개의 석세시브한 부사의 값이 큰 차이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걸 셀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과정이 결국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 부사가 나올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HF 오비탈 에너지가 나올 거고 HF 오비탈. 자 여기 오비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비탈이라는 말을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오비탈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근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 원자건, 분자건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인데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이 오비탈이 아니고 그를 원 일렉트론 근사를 해서 나왔을 때 웨이브 펑션을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비탈. 그럼 몰트 오비탈도 마찬가지고 어토믹 오비탈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토믹 오비탈이지만 어토믹 오비탈이라는 말 자체가 완성이 된 게 아닌 게 이건 근사 웨이브 펑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가끔씩 대학원 학생들 종합시험을 볼 때 특히 이제 물리학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유기화학 쪽에서 보는 학생들이 오비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호모 루모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건 원 일렉트론 분산하는 것을 모르고 쓰고 있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전체 픽처는 달라져요. 그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이 정확한 표현인데 원 일렉트론 분사해 그게 근사라는 걸 모르고 원 일렉트론 관점, 오비탈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하고 I'm happy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근사를 하고 과연 그 근사가 괜찮은 근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 근사하면 그 근사가 괜찮은 근사인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많은 경우가 오비탈의 개념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분명히 잘 알아요. 자, 여기서 이미 원일 근사를 했잖아요. 한 결과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오비탈 오토마이즈 부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근사값들. 원 일렉트론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트리보 이큐에이션이 결국 핵심,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에서 핵심인데 이게 순전히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가 있느냐? 근거가 뭐냐? 바로 여기에는 은근히 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냐? 바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 적용된 겁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해밀토니안을 이용해서 토탈 에너지, 뭐 여기 전체 해밀토니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그래서 전체 에너지, 대문자 부사이를 양쪽에 샌드위치해가지고 접근한 거죠. 대문자 부사이는 소문자 부사이 두 개 곱이니까 부사이 R로 부사이 R2, 부사이 R2죠. 여기다
파라미터 이걸 집어넣어주고 여기 뭐 베리에이션 파라미터 나중에 쓸 거라고 바꿔주고 해주게 되면 1번 전자에 대한 거 첫 번째와 세 번째 텀 모으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텀을 여기다 모으고 이건 1번 전자에 대한 거고 1번 전자에 하이든 라이크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건 2번 전자 하이든 라이크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발 텀은 그대로 적어주죠. 일시적 적분값은 모르더라도 이건 아는 거죠. 하이든 라이크 시스템이니까 이 수소원자에 대한 우리 결과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이건 잘 모르죠. 이걸 이제 J11이라고 하자. 그럼 요 표현식 요거 표현식으로부터 이거는 이게 근사한 게 아니죠. 그 고도로 여기서 출발해서 나온 거죠. 이 대신에 그냥 일반적으로 Z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근사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계식에다가 이에 대해 이를 요 소문자 푸사에 대해서 정확히는 대문자 푸사라고 했죠. 대문자 푸사에 대해서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앞으로 왜냐면 나중에 12장 가게 되면 이제 계산학에 요즘은 굉장히 대세라고 볼 수 있는 density functional theory가 나옵니다. density functional theory. 거기서도 똑같은 이 functional이라는 말이 나와요. functional. 뒤에 functional AL이 붙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펑션이죠. 근데 뒤에 AL이 붙죠. 펑셔널. 이게 뭐냐 아니지. 바로 여기에 나온 게 이 전체 토탈 에너지가 펑셔널입니다. 왜? 이 펑셔널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건 푸사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 푸사이라는 함수를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문자 그 2는 숫자예요. 토탈 에너지가 숫자. 함수가 아니고 2는 숫자예요. 근데 숫자로 남았는데 그 변수로 뭘 갖고 있냐면 푸사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변수로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숫자 또 다른 함수 일반적으로 펑션은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펑셔널이라고 펑셔널 펑션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펑셔널. 그래서 이거를 토탈 에너지를 푸사이에 대해서 대문자 푸사이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키자. 그 뭐예요? 델타 푸사이분의 델타 E 이꼴 제로를 만들자 이거지.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메소드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그게 적용되게 되면 즉 델타 E가 이렇게 1차 델타 푸사이, 요거를 요거를 델타 E 그러면 아까 푸사이를 델타 이쪽 푸사이를 델타 두 개 합으로 변될 수 있겠죠. 이걸 0으로 놓는 과정을 통하는데 이 베리에이션 쓰려면 이렇게 적용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토탈 에너지를 푸사이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 하드리복 이퀘이션이 얻어진다. 하드리복 이퀘이션이 얻어진다라고 말은 했지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푸사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왜? 푸사이는 뭐죠? 웨이브 펑션이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가 없습니다. 어떤 컨스트레인트죠? 노멀라이즈. 제곱해서 접근하게 되면 1이 돼야 됩니다. 노멀라이즈. 그래서 푸사이를 좀 델타 푸사이를 마음대로 더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컨스트레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리학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안해놨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대문자 토탈 에너지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뭘 변화시켜서 푸사이를 변화시켜서. 근데 푸사이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컨스트레인트가 붙어 있어. 그럼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2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을 누가 제안했어? 사람 이름이 안 그러는데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라그란지 언디터미니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게 있어. 이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얻는 조건을 찾을 때 이 라그란지 메소드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수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유도해 주겠다. 그냥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좀 tedious하다. tedious. 굉장히 길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베리에이션을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미 예측을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원리를 끈 근사 요 표현식이 얻어진다. 왜? 힐륨 원자는 전자 두 개인 시스템이 단순 아닙니까? 두 개 전자의 인터랙션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전자가 n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많은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 식도 있으니까 어쨌든 똑같아요. 베리에이션 미니마이즈 시키게 되면 그래프 이퀘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치고 펑셔널 이 부사에는 펑셔널이다. 펑션이 아니고 펑셔널 숫자로 부사의 함수를 변수로 갖는 펑셔널. 자, 그래서 전체 에너지 앞에 있는 식이죠. 전체 에너지는 I1 더하기 I2. 즉 I1, I2가 뭐냐면 하이드로젠 시스템 1번 전자에 대한 거, 2번 전자에 대한 거 있었죠. I1 플러스 I2. 그다음에 그 전자 두 개의 리퍼런트 J11이죠. 여기는 근사가 안 들어간 거죠. I1, I1은 여기 1번 전자에 대한 거고, I2는 이거 I 대신 2를 집어넣은 거죠. 이거 뭐 하이드로라이크 시스템이죠. 원자핵전화가 Z 일반. 그다음에 J1은 두 전자의 반발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필포 오비탈 에너지 소문자 E1 1번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는 이렇게 하필포 이퀘이션 해밀토니안 요거를 사이 R1 사이 R2를 곱해서 접근한 거죠. 이거 해주게 되면 앞에 텀에 의해서 두 개 그러면서 I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J11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번 전자에 대한 오비탈 에너지가 I1 더하기 J11으로 나왔습니다. 그 바로 나오죠. 그죠? 자, 이제 힐륨 원자는 전자 두 개가 있죠. 1번 전자, 2번 전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I 전체 에너지는 저이 소문자 E1 더하기 2로 주어지는데 그러면 I1 더하기 J11 더하기 I2 더하기 J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값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2배의 J11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 값은 우리 근사하지 않은 원래의 이 표현식과 비교했을 때요. J11이 2배에 대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분자 시스템에서 오비탈 에너지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가 유기화학 대학원생들이 갖는 내용점 중에 하나예요. 오비탈의 전부를 없고 오비탈 에너지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가 나온다. 아니다 이게. 힐륨 원자인 경우에만 보더라도 전자 두 개밖에 없는데 1번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 더하기 2번 오비탈 에너지 하면 J1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토탈 에너지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더라야지.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 오비탈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빼기 I2를 해줘야 된다. 1번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는 뭐다?
그 두 개의 전자 시스템 토탈 에너지 마이너스 I2를 해줘야 맞다 이것이. 그죠? 네. 또는 토탈 에너지에서 토탈 이원과 E2에 뭐 제2원원을 빼줘도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고, 뭐 이걸 관점 차이지만, 저 오비탈 에너지라는 거는 그 토탈 에너지에서 두 번째 전자의 하이드로제닉한 에너지를 빼줘야 된다. 저게 뭐냐? 저 토탈 E 마이너스 I2 이꼴 뭐다? 이온화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다. 저게 이해가 됩니까? 토탈 에너지 마이너스 I2는 이온화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다. 저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토탈 에너지 E는 대문자 E는 뭐를 나타내는 에너지냐면 힐륨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전자 에너지를 토탈 에너지를 가리키고 있죠. 대문자 E는. 그다음에 I2 값이라는 게 뭐예요? 2번 전자가 핵과 2번 전자가 있을 때의 하이드로젠 라이크 시스템의 에너지, 일렉트론 에너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1번 전자가 빠진 다음에 1번 전자가 해리된 다음에 2번 전자만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얼마냐? 그게 I2라는 거예요. 그래서 I2의 개념을 보세요. I2의 개념은 2번 전자가 핵전하를 순전히 느낄 때 1전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힐륨 플러스에서 전자 에너지가 I2라는 거지.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요 I2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아까 I1도 있고 I2도 있고 두 개의 값은 같아. 근데 왜 그러냐? 1번 전자 여기 있죠. 여기 있네. 그 I2라니까 I1, I2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가 그냥 인력 더 마이너스 R분의 Z. Z는 핵전화. 요 텀만 있는 것이. 근데 힐륨 시스템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지. 조건이 뭐냐면 전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하이드로젠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핵전화 그대로 느껴져야 돼. 그 뭐겠어? 힐륨 플러스라는 것이. 즉 뭐냐면 중성 뉴트럴 전자 두 개 있는 힐륨 원자의 전체 에너지 빼기 힐륨 플러스의 에너지 두 개를 빼준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해. 힐륨 플러스의 에너지 빼기 중성 뉴트럴 힐륨 원자의 에너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게 앞에 마이너스 분이에요. 마이너스 I가 된다. 이온화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쉽게 구하고 우리 실험적으로 얼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거를 뭐와 비교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이 오비탈 에너지와 비교하면 된다. 다만 여기 하나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힐륨 플러스 여기 들어가는 힐륨 플러스 시스템인데 푸사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뉴트럴 힐륨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푸사이는 힐륨 플러스에 대해서 푼 게 아니야. 이 푸사이는 힐륨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알겠다. 이제 이 이온 시스템의 힐륨 플러스에서 푸사이 값, 거기에 푸사이 값이 있을 텐데 그 푸사이하고 힐륨 원자의 푸사이가 큰 차이가 없을 적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값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쿠프만스 세어링이고 바로 이온화 에너지는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이온화 에너지는 오비탈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된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죠. 힐륨 기체 상태의 힐륨 원자에서
기체 상태 힐륨 플러스 전자 하나 튀어나오는데 요거의 에너지 차이가 나라는 거죠. 즉 이온 에너지는 힐륨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뉴트럴 힐륨의 에너지. 이 힐륨 플러스의 에너지가 뭐냐? I2에 해당되고 힐륨의 에너지가 2에 해당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쿠퍼먼스 요령이 뭐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이온 조건하에 그 전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에너지 준위에 큰 차이가 없을 적에는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높이 있는 호모, 그러니까 호모라는 그 하이스트 몰킬이 아니 호모라고 쓸 수는 없죠. 가장 높이 있는 어토믹 오비탈의 에너지 값으로 주어지고 이렉트론 어피니티는 가장 낮은 어토믹 오비탈의 에너지 채워지지 않은 우리 분자에는 루모에 해당되는 그거의 에너지로 주어진다라는 게 쿠퍼먼스 요인이에요. 이 쿠퍼먼스 요인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쉽게 그렇게 실험적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온에 대해서 구하고 또 뉴트럴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차이를 구해서 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이거지. 근데 쿠퍼먼스 요인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 그럴 필요 없다. 하드루프 이 기술 풀면은 다 나온다 이거지. 전자를 채운 다음에 가장 높이 채워진 오비탈의 에너지가 결국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이온화 에너지는 양수값이니까 절대값 채우면 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걸 루모값, 그죠? 가장 전자 채워지지 않은 가장 낮은 어토믹 오비탈 에너지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된다 이거지. 이게 과연 간단하지? 간단히 잘 맞냐? 나름 잘 맞습니다. 여기에 그 실험치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계산 결과 이걸 따라서 계산 오비탈 에너지로 나온 것들은 이제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나름 잘 맞잖아요. 의외로 잘 맞습니다. 의외로. 근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뭐냐? 힐륨 플러스의 에너지가 힐륨 플러스의 오비탈을 가지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 힐륨 플러스 에너지를 포함해서 힐륨 원자의 후사의 오비탈을 어떤 오비탈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온의 오비탈하고 뉴트럴의 오비탈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대글 9.3과 비교 9.7에 나타나 있습니다. 쿠퍼먼스 요인은 뭐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약간의 에러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렉트론 스핀 6번째 포스트레이트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포스트레이트 넘버 6, 인트린식 앵귤러 모멘텀 스핀이라고 불리는 그게 존재한다. 엘리멘트 파티클한테는 존재한다. All electronic wave function 두 개의 전자의 인터체인지,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웨이브 토탈 웨이브 펑션은 엔티시메트릭 해줘야 된다. 이게 6번째 포스입니다. 엘리멘트 파티클에는 앵귤러 모멘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 그 퀀텀 넘버가 정수 또는 half 인티저, 2분의 1, 2분의 3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수인 걸 보존이라고 그러고 보존은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반면에 포미온들은 2분의 1, 2분의 3 이런 전자는 포미온이죠. 스핀 퀀텀은 2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MS가 좀 되지만 엔티시메트릭 해제된다는 거지. 아이덴티티 파티클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거죠. 전자 하나 있을 때는 괜찮아. 전자 두 개 이상이 똑같은 전자니까 아이덴티티 파티클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그래서 엔티시메트릭 해제된다.
결국 이게 우리 일반화학에서 배운 게 바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에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에피소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참 전에 십몇 년 전에 교육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답을 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전자가 스핀이 반대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럼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울 때 왜 스핀이 반대로 채워져야 됩니까? 라고 또 물었어. 물으니까 답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아까 설명한 걸 설명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포스툴레이트가 있다. 전자는 포미온이기 때문에 토탈 웨이브 펑션이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must satisfy antisymmetry.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울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풀어 쓴 게 여기 포스툴레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스핀에 대해서는 아니 앞에서 수소 원자인 경우에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자는 S가 2분의 1이고 MS 값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일반적으로 알파 스핀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베타 스핀이라고 놓을 때가 많습니다. 자, 스핀도 마찬가지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 스핀 스페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적분도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해서 그냥 갈 뿐이지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한 게 관심이 더 많아요. 어떤 공간에 어떤 분포되어 있냐 스핀은 공간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앵귤러 모멘텀 제곱에 대해 알파 스핀에 대해서는 S 플러스 1이 H바 제곱으로 나오죠. 당연히 S가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 H바 제곱 알파. 그 다음에 SG는 G 성분 LG처럼 느껴지는 거죠. SG 알파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H바 알파. S제곱 베타는 마찬가지. S는 동안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2 H바 제곱 베타. SG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H바 베타. 그 다음에 알파끼리 스핀 스페이스에서 접근하게 되면 1, 베타끼리 접근하게 되면 1, 알파 베타끼리 베타 알파 하게 되면 제로. 오토고널하다 이거지. 스핀에 대해서 접근 스페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토고널하다. 오토고널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가 있으면 스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비탈하고 같이 묶어서 스핀 오비탈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러면 스핀 오비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핀 오비탈이 뭐냐면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N, L, MS까지 배정이 된 거다. 스핀 오비탈. 즉 뭐냐면 이 스핀 오비탈 얘는 그 오비탈 곱하기 알파 스핀 또는 오비탈 웨이브 펑션 오비탈 곱하기 베타 스핀 이렇게 이제 써준다. 이거 스핀 오비탈이라고 얘기한다. 스핀 오비탈. 어쩔 수 없이 전자에는 스핀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웨이브 펑션을 곱해버린다. 그래서 부사의 소문자 부사의 알파, 소문자 부사의 베타 이게 스핀 오비탈이에요. 원 일렉트론 스핀 오비탈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 힐륨 원자의 경우에 전자 두 개 있고 아이덴티컬하죠. 따라 인터체인지의 엔티시메트릭 내추럴 만족해야 되죠. 엔티시메트릭 펑션. 그 부사의 1, 2, 1번 전자, 2번 전자의 부사에는 그러면 1번 전자가 1s 오비탈이 있다. 이미 여러분들 어떤 때 알고 있다고 치고 힐륨 원자 1s 오비탈이 있는데 전자가 알파 스핀. 네, 두 번째 전자는 그런 다음 베타 스핀 이렇게 되겠죠. 1s 알파 1, 1s 베타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여섯 번째 포스트레이트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왜? 1번 전자, 2번 전자를 바꿔봐요. 엔티시메트릭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왜? 이거 푸사 1번이 바꾸면 푸사의 1S 알파 2 곱하기 1S 베타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엔티시메트릭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되면 틀린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푸사의 이게 요거를 1,2 요거 빼기 1번과 2번을 바꿔준 거 푸사의 2, 1 이게 뭐죠? 그럼 여기 푸사의 알파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줘야 맞다 이게. 왜? 1, 2번을 바꾸면 1, 2번 바꾸면 1, 2 앞에 식과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죠. 엔티시메트릭 그려진다 이거지. 그 노멀라이즈까지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힐륨 원자의 웨이브 펑션은 스퀘어루트 2분의 1에 1s 알파 1, 1s 베타 2 마이너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1s 알파 2, 1s 베타 1 이렇게 써줘야 맞다. 이렇게 써주면 바로 여섯 번째 포스레이트 전자는 포면이고 따라서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토탈 웨이브 펑션이죠. 토탈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이죠. 만약에 푸사이 2, 1은 마이너스 푸사이 1, 2 이렇게 주고 실제 해보세요. 마이너스. 그러면 전자 두 개는 힐륨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그러면 벤젠 분자를 사용해 봅시다. 42개의 전자가 있어. 42개 전자를 뽑아서 1번, 2번, 6번 마이너스 빼죠. 그다음에 그 모든 조합을 생각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걸 다 그걸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걸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